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강연을 듣는 시간이죠. 400초 수학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바로 김희진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셨죠? 네. 살다 보면은 이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먹고 잘까, 아니면 참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때 이제 수학을 이용해서 그렇게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수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 고민되는 거 많은데 네네. 사실 그 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죠 고기만두냐 김치만두냐 고민한다. 고기만두, 김치만두. 나중에 결혼을 수지랑 할까 설현이랑 할까 이런 고민 많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야? 옳지 않다고 나만 생각해요. 고민하는 건가? 그건 하여튼 아니라고 이런 봐요. 고민들, 네네. 그죠? 네. 진짜 고기만두, 김치만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선생님? 저는 다 좋아합니다. 근데 수학을 활용하면 이런 선택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학을 통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떤 얘기인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김희진 선생님의 400초 수학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할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알쏭달쏭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비빔냉면을 먹을까, 물냉면을 먹을까부터 문과를 갈까, 이과를 갈까, 집을 매매할까, 임대를 할까까지 사소한 것부터 내 미래를 좌우할 심각한 것까지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수학을 알면 이런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사격 선수를 뽑는 국가대표 코치입니다. 여기 가선수와 나선수 두 선수가 있는데요. 이 두 선수 중에서 한 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뽑아야 합니다. 두 선수의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선수가 6발을 쏘았는데요. 가선수는 8점, 7점, 9점, 8점, 8점, 8점. 나선수는 6점, 10점, 10점, 5점, 7점, 10점을 각각 맞췄습니다. 두 선수의 평균은 모두 8점으로 동일한데요. 그렇다면 이 두 선수 중에서 과연 누구를 대표로 뽑는 것이 유리할까요? 선수를 뽑기 전에 실제 한 사격 선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미국의 사격 선수 매튜 에몬스 이야기입니다. 매튜 에몬스는 굉장히 유능하고 실력이 뛰어난 미국의 국가대표 사격 선수인데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50m 소총 3자세 결선에서 줄곧 뛰어난 명중 실력으로 1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금메달이 거의 확보되고 마지막 한 발만 남겨둔 상황에서 그만 본인의 표적이 아닌 옆 선수의 표적에 맞추고 맙니다. 결과는 0점이겠죠. 1위를 달리던 매튜 에몬스는 단번에 8위로 추락을 하게 되는데요. 보는 사람들도 안타까움에 탄성을 질렀던 경기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8년이 됩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매튜 에몬스는 미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또다시 출전을 하게 됐고 50m 소총 3자세 결선에서 또다시 선두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에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안타까웠던 실수를 만회할 절호의 기회가 온 건데요. 금메달을 코앞에 두고 매튜 에몬스는 그때처럼 또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두게 됩니다. 7점만 맞춰도 우승인 상황. 하지만 정말 어이없게도 표적의 엉뚱한 부분을 맞췄고 4.4점을 받게 됩니다. 다 잡았던 금메달을 놓치고 4위를 기록하게 되었죠. 이만큼 사격은 한 발의 실수만으로도 순위가 단번에 바뀔 수 있는 종목인데요. 그럼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이 국가대표 사격 선수를 뽑는 코치라면 가선수와 나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를 뽑으시겠나요? 평균은 같지만 점수 분포 상태가 서로 다른 두 사람 중에서 매튜 에몬스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점수 변동이 덜 심한 선수를 뽑아야겠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균이 같으므로 편차를 구해보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편차는 각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기 위해서 각 별량, 즉 점수에서 평균을 뺀 값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두 선수의 점수의 편차를 구해볼까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구하게 되는 편차. 보시는 것처럼 가선수의 편차는 0, 마이너스 1, 1, 0, 0, 0이 나오고 나선수는 마이너스 2, 2,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가 나옵니다. 그런데 편차를 각각 합해보면
가와 나 선수 모두 0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편차의 평균도 0이 되죠. 편차의 평균이 같으니까 이 경우 편차로도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 즉 선수들이 각 회차별 받게 되는 점수의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알 수 있을까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산입니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에 대한 평균을 이용한 값입니다. 즉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구한 값인 편차를요 제곱한 후 그 평균값을 구한 것인데요. 가선수의 경우 편차로 구한 값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후에 총 개수인 6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면 대략 분산값이 0.3이 나옵니다. 나 선수의 경우에는 대략 분산이 4.3이 나오는데요. 드디어 두 선수의 점수에서 큰 차이가 나는 값을 구하게 되었네요. 이제 확실한 비교를 위해서 표준 편차를 구할 텐데요. 표준 편차는 분산값이 양수의 제곱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되기 위해서 2번 제곱해서 구할 수 있는 값을 말하는데요. 이 표준 편차는 수치로 어떤 결과를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수만큼 평균에서 그만큼 커질 수도 또 작아질 수도 있다는 변화의 폭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이 평균이 5인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표준 편차가 3이고 하나는 표준 편차가 1이라면 첫 번째 3인 경우는 평균 5에서 3을 뺀 경우 2와 평균 5에서 3을 더한 경우 8, 그러니까 변화의 폭이 2에서 8까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평균이 5인데 표준 편차가 1인 경우는 평균 5에서 1을 뺀 값 4, 평균 5에서 1을 더한 값 6.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변화의 폭이 4에서 6인 경우가 돼서 아까의 경우보다 적게 되죠. 사격 점수뿐만 아니라 적금이나 금융상품 등의 이자율이나 안정성 등을 파악할 때도 이 평균과 함께 표준 편차를 적용하면 얼마나 위험성이 큰지 또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가선수와 나선수로 돌아가서 이제 어떤 선수를 국가대표로 내보낼지 결정을 해볼까요? 가선수의 분산은 0.3이고 나선수의 분산은 4.3이 나왔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가선수는 루트 0.3이 되어서 대략 0.55 정도가 됩니다. 나선수는 루트 4.3의 값을 구하면 대략 2.07이 됩니다. 가선수의 표준 편차 0.55, 나선수의 표준 편차 2.07. 이 말은 가선수의 표준 편차가 나선수의 표준 편차보다 작으므로 가선수의 점수 분포가 나선수의 점수 분포보다 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폭이 가선수가 더 작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선수와 나선수 중 어떤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으시겠습니까? 저요? 저는 잘하다가 마지막 한 발에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 선수를 뽑겠습니다. 물론 표준 편차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말이죠. 이처럼 수학은 결정적인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정말 머리가 오랜만에 지끈지끈 아팠어요. 표준 편차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게 또 웬 말인가 그랬는데 근데 진짜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이런 거 과정을 통해서 실패 확률이 줄어들 수 있는 거네요, 선생님. 근데 저 같으면은 이 표준 편차 이렇게 이용하지 말고 네. 오히려 이 표준 편차 큰 사람들 있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뭐 아니면 도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맞으면 또 넘어갑니다. 잘 될 때 확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또 재밌는 야구를 해야 되거든요. 모두 화끈한 걸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우리도 어려운데 표준 편차나 뭐 분산 이런 거 배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러기 전에 실생활 속에서 이용하면 참 좋아요. 아이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는 계주 선수나 네. 반 축구 선수 대표를 뽑을 때 제가 좋아서
키가 커서 나랑 친해서 왠지 잘할 것 같아서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뽑지 맞아요. 말고 기록들을 실제로 해서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학생들을 뽑으면 오, 논리적으로도 그렇죠. 이해가 되고 실질적으로도 결과도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야구를 하거나 반야구를 할 때 선수의 역할이나 위치를 정할 때 이런 표준 편차를 이용한 방법을 해라 하면 한 번 익히고 나면 어렵지 않은 방법이라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느낌만으로 가지고 하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과학적인 분석이 있는데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적금이나 아이들 성적 얘기 나왔을 때처럼요. 이게 실생활에 이런 분석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평균과 통계를 실생활에 이용하는 것은 사격 선수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 평균, 그다음 잠자는 시간의 그렇네요. 평균, 스마트폰 쓴 시간에서 평균 이런 것들을 평균 내서 어느 부분을 더 늘려야 될까 줄여야 될까를 계산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번 주 안에 푼 문제에서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에 대한 통계도 내볼 수가 있고 그랬더니 학교 성적이 어떻게 바뀌더라. 이게 약간 미분의 개념 좀 들어가겠지만 네. 그래서 평균과 통계를 잘 이용하면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거의 결과를 예측 가능하고 예측 바탕으로 또 다음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시간 같은 것도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네. 그다음에 또 시간 관리도 잘 되고. 그렇죠. 그죠? 이런 거는 뭐 어른들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제가 좀 만나자고 하면은 맨날 시간 없다고 하는 그 여자분들은 요거를 항상 열심히 해갖고 그래요. 시간을 내보도록 하세요. 네. 나를 만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죠. 네. 표준 편차가 수능 점수에도 활용이 되는데요. 진짜요? 예, 네. 수능 시험은 국영수, 그다음에 탐구의 여러 과목들을 보게 돼요. 근데 각각의 과목별로 난이도를 똑같이 조정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어려운 시험을 본 친구가 맞은 100점과 쉬운 시험을 본 친구의 100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그런 차이를 조정할 때 이제 쓰이게 되는데요.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에도 표준 편차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통계를 활용해서 편차를 구하고 분석하는 게 실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통계청에서 이제 생활 속 통계 활용 수기 공모전을 벌였어요. 거기 1등한 분이 어부셨거든요. 어촌으로 귀향한 분이셨는데 네. 1000일 동안 배를 출항하면서 날씨, 수심, 밧줄의 길이, 미끼 뭐 여러 가지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대요. 그래서 그 편차를 낸 기록을 했더니 출항 성적이 좋아서 굉장히 큰 부와 뭐 이런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학을 활용하셔서 네. 많은 이득과 편리함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와, 정말 이렇게 어업과 수학이 이런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됐는데요. 이게 바로 이 수학이 가지고 있는 수학의 중요성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400초 수학을 통해서 수학의 궁금증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도 늘 항상 받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